내려야지. 너무 루즈하지 않았지. 네. 너무 왔다 갔다 오래지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자기 완전한 사유화를 시켜놔야만. 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1년 예산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크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기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사유로 시켜가지고 그게 다 다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태권도인들한테도 안티 정서를 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 서울시협회 편 제2편을 다루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서울시협회 편 1편을 다뤘는데요. 우리 제작진 사이에서 좀 여러 가지 다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자는 그런 말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2편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작진이 또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더 알찬 방송이 될 걸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논하면은 이민택 전 회장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택 회장,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아 이런 분이다, 이런 사람이다 대략 알고 있겠지만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 일선 태권도인들은 이민택 씨에 대해서 잘 모를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잠깐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민택 전 회장과 관련된 그런 형사 고발 문제, 법적인 문제. 이제 많이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2001년 4월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판정 시비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경희대, 용인대 선수들이 뭐 강렬히 항의 공소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민택 전 회장이 그 세계명 사무차장으로 근무 시절 2002년 2월 4일 적격 구속이 된다. 구속이 돼서 그 수사를 받았고 급기야 그 문제가 어디까지 벌어졌냐면은 김은용 전 총재의 아들 김정은 씨와 관련된 그 수사까지 거기가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까지 연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서울시 태권도 때 임직원 비리 수사라는 경찰청 특수과에서 수사를 했는데 요게 뭐냐면은 그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서울시 태권도협회 그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회 자금 한 9천여만 원 상당이 횡령됐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해서 변호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했죠.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 게 1억 2,75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심에서 1심에서 1,000만 원 안 나왔나요? 1심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남은 2심에서 이제 2심에서 얼마나? 300만 원. 아, 300이 확정된 겁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작년 4월 달에 3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법 뭐 한참 얘기하면서 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2013년 4월에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그 300만 원으로 이제 확정을 해요. 네. 확정을 하는데 업무상 횡령에 대한 벌금이에요. 업무상 횡령. 두 분들 다 잘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나는 관점이 좀 틀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이 뭐가 문제 있다는 것을 꼭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냐 아니라 그 숱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그냥 그걸 다 무마하고 여기까지 넘어온 사람이고 이건 그 사람이 대의원 총회라는 대태역 대의원 총회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조직을 운영하려면은 깜빵도 가봐보는 경험이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하는 거야. 이 얘기 아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벌금을 받았냐면 나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신 소장님처럼 그런 주관이나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A 하면 Z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A 하면 Z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제도권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아니면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일선에 계신 사범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아 지금 우리 태권도계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단점을 지적하는데 뭔가 부조리를 지적하는데 왜 부조리라고 왜 저게 잘못됐다고 지금 저 사람들은 저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어져야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시든 공감을 하지 않으시든 어찌됐건 이해가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유민택 회장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유민택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형사 처분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직 사유와도 이야기를 꺼내겠지만 그 4년 전에 우리 신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 태권도협회 선전포고를 하면서 더 이상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의해 자행되어 온 문제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불공정 심사 이 문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가 친척은 물론 제자 추종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태권도협회 이사회 또 측근들로 구성된 그런 집행부 구성 이렇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서울시 태권도협회 구조적인 모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벌써 14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서울시협회 그 전 회장부터 쭉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200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14년 전에는 소장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겠지만 나도 그냥 일선도장 운영하는 운영권자로서 수련회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싸움이잖아요. 네. 권력 싸움이고 그런데 여기에 뛰어들게 되는 이유가 네. 이놈의 심사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심사권이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그 당시는 지금은 서울시 전체가 그 소속 회원이 한 1,400여 명은 등록된 걸로 아는데 그때 이런 2000년도 전쟁을 시작할 때는 1,000명 남짓하는 인원 회원이었을걸요. 네. 그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줄 세우기가 지금 뭐냐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아예 그 잘못된 아까 30년 동안 이은 그 잘못된 그 모조적 구선이든 어쨌든 그 안에 악행은 다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한마디 할 수 없게끔 일선 관장들을 그러니까 소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럼 말하면 바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게 바로 심사권이었었다는 거죠. 그건 경기보다도 더 심하겠네. 일선 도장은 심사와 관련된 그렇죠. 게 가장 민감하니까. 저희는 이제 경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심사권은 절대 절명한 거라요. 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16개 시도 그렇죠. 16개 안 한 데가 어디 있으냐.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심사권이 어떤 식으로 자행이 됐냐라면은 단체 등록을 해요. 해가지고 오면은 한 번 심사에 그 협회에 있는 내부 인원들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직 하나를 내가 이따 던지겠는데 그 조직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사람한테 푹 찔러요. 그 새로 도장 오픈해가지고 국견 보낸 그 사람한테 결국은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서 요새 뭐 도장 운영하는데 애를 사람 없어? 이러면 당연히 있지요. 우리 애들 심사가 자꾸 죽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연출을 놓고 다리를 놓고 그래서 전체 도장의 그 회원들이 다 코가 끼고 예. 그 다음에 끼었다 하면은 또 입 다물고 살아야지 뭐해. 그거 하면은 그냥 불만 있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한마디 했다 치면은요 속된 말로 10명이 가면은 9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일선도장에 뭐 수련을 시키고 이건 둘째 문제인 거야. 그냥 네. 협회가 잘못돼가든 어떻든 찍소리 않고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방관으로 와가지고 아예 지금도 네. 1300개 회원 중에서 서울시협회에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심사 가가지고 실력이 있든 없든 100% 합격시켜서 단증 받아오면은 잘 통제해 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 문제들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되니까 이 구조가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 또 일선 관장님들 조금 자존심에 관한 문제 있는데 사실은 거예요. 그 당시
1180명인가 전체 소속 인원들 중에 예. 임원이 980명이에요. 네. 소위 기심의 기술전문의 그렇죠. 임원이 그 중에 시임사분과가 1분과서부터 10분과까지 있으면서 한 개 분과에 4개인가 몇 파트 시켜가지고 그 시임사에 관여하는 인원이 780명이 돼요. 그래서 기술전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지면 주로 국기원 수련장에서 했는데 거기 뭐 발 디딜침이 없었잖아요. 저도 네. 현장에 가봤는데 그만큼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그 조직 관리를 하고 활동비를 주면서 또 그 조직을 이어나가고 그런 저는 이제 상황이 잠깐만요, 있죠. 서 기자님 이 부분에 조금 더 일선에서 아까 우리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아까 이런 일이 심사권 남용이라는 심사권을 가지고 일선 중간 통제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한 얘기에 아주 오묘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1000명 정도 되는 회원들 중에 예. 거의 80% 이상을 그 기심회라는 곳에 묶어놓고 그 중에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사로 묶었다는 얘기는 얼만큼 심사권을 가지고 이 통제를 했느냐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길 들어가야만이 그나마 심사에서 애들 불합격 안 시키고 살아남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통제를 네. 16개 시도부가 다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한 조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내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수도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심사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뭐 서전이니 뭐니 어찌됐건 전남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분들이 서울에서 전남 라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걸 어느 정도 많이 섞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틀 속에서 올라오면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사실 뭐 대회 개최 및 주관, 각종 전국 규모 대회 참가, 뭐 승품단 심사, 추천 및 집행, 태권도 경기 기술 연구 및 향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그쪽으로 통제하는 것들로 심사권을 갖고 많이 이제 했다라는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서울시 태권도협회 얘기 계속 나누겠지만 이 구조적인 모순이 10년, 20년 넘게 계속 유지되어 오면서 이 조직 사유화를 고착시키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조직 사유화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잠깐만 그거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비교 내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검사 나오고 나서 2010년 2월달에 문체부 2차관 김종 2차관이 그 조직사회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정부 인증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공수도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뭐 최장 20년 이상 회장으로 재직함으로써 가족들이 직접 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협회 공적 자금을 개인 자금화하는 부조리가 많았다. 대한공수도연맹의 조직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버지와 딸이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두 아들과 처남은 심판위원장과 국가대표 감독 자리를 꿰차면서 정씨 일가의 회장 정씨 일가의 소유물로 전락했으며 훈련 수당에까지 손을 댔고 뭐 이런 기타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만약에 조직사회에 해당한다 하면 어찌됐건 그 정도의 차이까지를 포함해서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도연맹하고 수영협회 그리고 대한유도회 이게 조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기 강행 단체라고 정부에서 수사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조직 사유화가 네. 그 스포츠 4대약 안에 들어가 있죠. 승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 사유화도 큰 범죄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연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이 구조적인 모순이 고착화되면서 조직 사유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박상욱 기자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조직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습니까? 아니 기자님 우리 이럽시다. 뭘 그렇게 조직 사유화야 거기서 그거 뭐 그러지 말고 조직 사유화인지 아닌지 해놓고 얘기할게. 이게 조직 사유화든 어쨌든 많잖아 하는 일이야. 이건 조심들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조직 사유화라는 것은 큰 갈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구성했냐 이게 가장 큰 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을 움직이는
사무국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조용히 가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한마디 어차피 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그쯤 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세 가지 인척과 제자와 측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무국에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명으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걸 뭐 구조조정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지적사항이니까 아마 조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번 감사를 받고 난리가 쳐지기 바로 직전 네. 직제 체제를 갖고 얘기한다는 걸 먼저 밝히고 네. 그랬어요. 그 안에 내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조카라면 그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인가요? 어떻게 보면 조카가 들어와 있고 사무보는거 행정요원에 동서의 딸이 들어와 있고 딸의 친구가 들어와 있고 그 전에 지금 요새는 운전기사가 없었던 걸 하는데 그 전에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운전기사의 딸들 소위 그 안에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고 의도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만 핵심적인 사항들이 밖으로 안 튈 거라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무국에 이런 사람들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운영부 뭐 이런 거 직책은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또 부서별로 남자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직계 제자들을 가서 심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쭉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불특정 세력이 불법적으로 장기 집권한 거 서울시협회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죠. 됐죠? 응. 협회 공적 자금을 자금화 소유했다. 당근. 오케이. 가족, 친인척, 제자들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오케이. 100점이야. 네 번째, 공익적 운영보다는 이속 챙기기에 몰두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럼 다섯 번째, 견제 세력을 묵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주로 회장 선거나 뭐 여러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제가 정리해 온 이 다섯 가지가 다 해당한다고 소장님께서 보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A 뿔뿔 줄게요. A4요? 양 기자는 어떻게 해요? 예, 뭐 그렇게 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양 기자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5월에 특혜를 집권했어도 이 공익적 운영은 거의 없다라고 양 기자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편을 본 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양 기자 요 내용 좀 좀. 뭐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연맹에 세계 경영자 총연합회가 뭐 난입했을 때가 그것도 있었어요. 난입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은영 총재가 물러나고 조성호 총재가 들어오고 문도부 사무총장, 저는 사실 그걸 개인적으로 몰라요. 제가 들어올 때가 아니어서 들어오고 이민택 씨가 국내협력 담당관이라는 일종의 강등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화력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튀어나온 게 뭐냐면 뭐 세계 경영자 총연합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거기 면면들을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여기 보면 다 서울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 협회장, 뭐 어디 협회장, 어디 지금도 사실은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울시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연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세계연맹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맹에 뛰쳐들어왔냐? 아니거든요. 이민택 회장은 서울시협회 전부를 하다가 대한태권도협회 전부를 하다가 승부문학파동이라고 세계연맹 차장으로 어떤 배경으로 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고 그러고 있다 결국에 퇴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서울시협회라는 조직을 자기 조직으로 송국섭 씨와 함께 계속 갖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대한태권도협회로 이민택 서울시협회 전문사가 갈 때 송봉섭 씨가 행정담당 부회장이라고 갔어요.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이유가 뭐였냐면 송봉섭 씨가 횡령 등 관련해가지고 전력이 있었어요. 이민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뭐 이유로는 뭐 특정 대학교를 편애한다. 당시 한국체대. 그래서 사실 용인대하고 경희대하고 뭉쳤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연맹에서 할 때도 그 일이 났을 때도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시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자, 국기원에서 지난번에 그 신규 이사 선임 발표했을 때 국기원 그때 바깥에 다 갔잖아요. 국기원 그 이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였습니까 그때? 예? 한 30-40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왔을까요? 국기원 잘 되나 하는 걸 보려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들어보시죠. 2012년, 잠깐만, 작년도 선거할 때,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할 때, 이민택 회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사퇴하고 나왔어요. 사퇴를 하고 나왔어도 서울시협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어찌됐건 협회 출신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선거를 나온 거잖아요. 의무양으로 지원을 받죠. 근데 당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참청동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많은
김덕기 씨가 바르테콘연합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나왔지만 그 주변 사람들 다 누구였어요? 저기 초등학생까지 나왔어요 거기. 예?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데려온 겁니까 다? 예? 이런 게 조직 사유화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을 갖고 이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은 이런 식으로, 측근들, 기심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일종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그 중에 대가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가성사코 조금 전에 있잖아요. 네. 그 소유자님이 네. 서울시협회가 공적인 공익적으로 그 태권도 협회라고 하면 서울시 태권도 협회라면은 그 공적인 한 일이냐라고 물어서 조금 전에 기자님이 부연 설명 지금 좀 길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 공익적 운영은 회원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했느냐? 그 얘기를 내가 좀 한번 할게요. 예.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아 그럼 어디서 한 근거가 있으면 나오래요. 근데 네, 내가 그 말씀 한번 자기네들은 소위 그 협회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소속 회원의 권익을 챙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오늘 여기서 문제점은 다 드러났듯이 회원이 아니라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측근들의 아성을 쌓기 위한 걸로 협회 운영을 했고 그것을 혜택을 줬다라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여기서 협회는 그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선 도장, 소속 회원, 서울시 같으면 1300개 도장에 전체 골고루 하다못해 도장 운영과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끔 일선 도장에서 태권도가 사람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어떤 세미나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나오는 얘기를 전부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항목으로 바라보느냐에 틀릴 수 있지만 일선 도장에 태권도 도장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 같은 거 하다못해 작년에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이따 이제 다른 얘기들 나오면 알겠지만 1년 예산이 수임사비로 받아들이는 게 회계장부를 못 보니까 쭉쭉 나오는 얘기면 1년에 7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이 일선 도장을 위해서 쓰인 돈이 있으면은 솔직히 내가 여기서 한 말에 대해서 다 책임지게 이건 은혜했다라고. 이제 조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서울시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5개 연맹제, 17개 시도 협회를 놓고 보면은 이 조직 사유화와 관련된 그런 연맹이나 협회가 곳곳에 있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조직 사유화로 묶고 대대적인 수사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저는 고도화라고 봐요. 고도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몇 번 얘기가 됐지만 이런 문제들은 심사권을 갖고 이렇게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편을 가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선 지도자들의 목을 죄고 일선 지도자들도 사실 거기에 이해관계를 합치시키고 있고 이런 과정이 서울시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네? 아닌데 왜 서울시가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되냐? 서울시가 그런 것들이 가장 힘으로 사용했으니까 가장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워낙 예산, 그러니까 볼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질적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변호사비 사용하는데 이사회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썼으니까 문제없다. 이게 먼저 맞아보면은 자꾸 이게 내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테크니컬한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파고들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가 그 볼륨이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게 가장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으로 국기원 가서 한바탕, 세계연맹 가서 한바탕, 아직 재단, 태권도 지능재단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또 언젠가 또 뭔가 이해관계나 아니면 또 누구를 거기 꽂아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거나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갈 거란 말이에요. 대한태권도협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부분이 가장 고도화된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 오케이. 다 사조직이지만 지금 태권도판 놓고 볼 때 그거보다도 집적하다고 깨물 수 없게끔 아주 초롱성이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깰 수 없는 조직이냐면요. 25개 구가 대의원이라는 걸 묶여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말은 하기 좋게 민의에 의해서 뽑은 구지회장이니까 민의의 대명사를 갖고 왔다고 쳐요. 실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잘 알다시피 이네들이 지금 어떤 사람 측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 코를 껴서 구청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에 여기 아까 예산에 보면은 그 부지장한테 가는 게 회사 활동비하고 행정보조비 그 행정보조비하고 그러니까 회계에 안 잡히는 부지 회장한테 직접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게 70만 원인가 80만 원일까? 근데 70만 원일걸요? 70만 원 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제 진짜 창피한 일인데 우리 태권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대다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0% 도장은 지금 수련생이 60명, 70명이 넘는 데가 없어요. 이거 50명, 60명이면은 지금 뻘떡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일선에 있는 관장님들 그러면은 액면가료 70명이라고 쳐줘요. 70명이면 지금 10만원씩, 11만원씩 계산해줄게 70명에 700만원이 들어와요.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700만원에서 싫든 좋든 요새 새해 거의 100에서 150 나가거든요. 거기는 100으로 칠게요. 또, 나이가 있든 없든 사범 다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예. 사범도 100에서 150, 많게는 200까지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100만 칠게요. 그 액면가로 500 남은 거예요. 운영경비 하는데 100 썼다고 쳐요. 그럼 이거 400 남는 거 몰라요. 근데 수련비가 다 안 고치걸라요? 통상? 조금 이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 그냥 툭툭 잘라서 쳐도 생활비 못 쓰고 나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근데 그 과정에서 부지의 회장들 치고 도장 짬짬하게 운영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건 또 그런 과정에서 이거 돈을 챙겨주는데 누가 마음에 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거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서울시 태권도 협회 이민택 전 회장 측근들이 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서울시 임 전 회장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장영갑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직 사유화 얘기하는데 왜 우리만 조직 사유화냐? 다른 시도협회도 조직 사유화가 많다. 그리고 우리는 2009년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 동부지검 수차례 수사를 다 받았는데 우리 다 무혐의다. 이제 와서 왜 서울시협회를 표적감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서울시를 왜 겨냥해서 이렇게 압박 수사를 벌이고 조직 사유화라고 여론몰이하고 우리는 거기에 응당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장영갑 이분이 더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쪽 얘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좀 듭니다. 그 얘기는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네. 그 얘기는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건 참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로 얘기해서 그런 거에 기준해서 논리를 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태협의 이사회장에서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알죠. 그걸 여기다가 그 대변이라고 그네들이 하는 한글이라고 그건 소개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딱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도 한마디만 하니까 그거는 이게 참아 말 못하겠네. 이해 안 해요. 이 기자님 하셨다. 난 저 극한 얘기 나올 거 진짜 말 못하겠어. 아이씨. 후원금 우리가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 시민단체처럼 뭐 공개하지 않고 아니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쉬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후원금을 받는 것 가지고 좀 자체적으로도 좀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후원금 주신 분들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요. 이 후원금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를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술 먹고 이 돈 가지고 여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작과 관련된 곳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하겠고요. 하여튼 10,000원부터 200,000원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들 30만원이야? 10,000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못하면 혼나 이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사실 부담되지.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거 소소하게 다 다루려면 진짜 우리가 후원금 많이 받아서 알차게 제작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후원금이 오나 봐요. 2004년도 2002년도 바로 저기 할 때요. 전국에서 그때도 딱 10만 원 들어왔어요. 그 범죄 일어날 때?
범퇴론 전에. 아, 내가 범퇴론 전에? 막 우리 김은영 총재하고 전면전 10월달 한참 할 때, 그때는 아, 그때 삽이 수업 2,7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만에. 아, 그러셨어요?